남매의 학교 가는 길. 오빠는 오늘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데려준 거 아니고 제가 맨날 이렇게 데려줘요.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한 등굣길. 9살 재우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오빠이자 아들입니다. 밤낮이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어린 막내와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재우까지 네 식구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여기 막내 딸, 그리고 아빠, 엄마 그렇게 네 명 있어요. 챙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지영아, 네 가방 안 갖고 가도 돼? 네. 지영이는 가방 잠그고. 예쁘게. 간밤의 열대야로 가족 모두 잠을 설쳤고 그 바람에 등교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누구야? 화장 다녀오겠습니다. 지영이다. 자, 빠이빠. 마음은 급하지만 동생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는 재우. 오빠랑 가니까 좋아요? 인도가 없는 찻길이라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데요. 행여라도 동생 손을 놓칠세라 유치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는 오빠. 오늘도 무사히 동생을 데려다준 재우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행복하고 좋아요. 엄마가 많이 필요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맨날 도와드리고 있어요. 학교로 향하는 재우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 시각 엄마 미진 씨도 서둘러 출근길에 나섭니다. 중증 직적 장애가 있는 엄마 미진 씨는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한다고 지금 했죠. 여기 장애인 일자리 하러 나왔어요.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진 씨. 이렇게 공공근로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인데요. 하지만 지적장애 외에도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엔 오랫동안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묵묵히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빠를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잡초 제거 같은 거 그런 걸 주로 하고, 왜냐면 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 제거라든지 주위 환경 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미진 씨와 가족들의 상황을 행정에서도 예의주시하며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역시 뇌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데다가 어린 남매가 지내기에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뇌전증 장애가 있으셨는데 이제 상태가 호전돼서 이제 장애 등급은 취소가 되셨는데 아직 근로 능력은 없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직접 심한 장애로 소급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소급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소급비 이외에 엄마가 이제 장애인 일자리 하시면서 그 소득으로 이제 한 5인 가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집이라서 좀 이제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이제 집안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집안입니다. 어머니 기수 사이가 있고. 저녁에 생활할 때 안 힘들어요? 지금 날씨 엄청 덥잖아요. 좀 힘들죠. 엄마가 공공근로로 버는 50여만 원과 장애인 연금 등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지원금이 5 식구의 생활비. 아무리 아껴도 늘 부족하기만 한데요.
가족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저도 몸이 안 좋고 좀 약도 먹고 있는 상태고요.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일을 하게 된 상태였고요. 안 하면 안 되고 좀 그러네요.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5 식구의 보금자리인 이곳은 가건물 형태의 주택이라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데다 엄마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공공근로를 시작하면서 집안까지 엉망진창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적장애로 인해 아이들 양육과 집안 살림을 잘 챙기지 못했던 미진 씨. 일을 하면서부터는 아예 집안일에서 손을 놓게 됐다는데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빠 역시 성치 않은 몸으로 혼자 집안을 정리정돈하거나 주방 살림을 돌보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재민이 엄마도 못하면 저도 못하니까 뭐 그냥 못하고 있어. 할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정리를 안 해보니까 이 앞전에 도민가 와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하는데 그대로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한 달 했는데 뭐 그렇게 되네. 도시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빠 남필 씨. 하지만 뇌전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자리마저 잃고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장 해가지고 좀 하다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일 내놔가지고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 요소를 못하니까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요소를 못하고 하니까 거기서 영역에서 한 1년 동안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산소키를 올리려고 하다가 2층에 떨어져 없어요. 제가 떨어가지고는 약간 있어서 자꾸 병원 시간을 헤맸잖아. 사고 이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강진군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둘째 재우보다 6살 많은 형 재민이는 이곳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첫째 재민이는 커가면서 장애 증상이 더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온전히 돌보기가 어려워 지금은 이곳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다시. 중학교 3학년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긴 특수학교거든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재민이는 그중에서 조금 장애가 중증이라고 저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민 부모님들도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케어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집에서 케어가 약간 제한되고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있으셔서 매일 운전하고 재민이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기 제한이 돼가지고 저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민이는 지금.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도 돌보기가 버거운데 아빠, 엄마 모두 장애가 있는 재민이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행히 영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은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재민이를 위한 맞춤 교육과 기숙사까지 운영되고 있어 가족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민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기숙사 선생님들이 재민이를 너무 예뻐하셔요. 전부 다 재민이가 인물도 좋고 학교에도 오래 있으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재민이를 잘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땐 걱정이 안 돼요. 저희가 잘 해주고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속 재민이한테 붙어 계시니까요. 근데 방학하면은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또 재민이 동생이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엔 무덥기도 하고 이제 비 장마도 있고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재민이. 하지만 현재 집안 환경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재민이가 지내기엔 여의치 않다 보니 선생님도 걱정이 많다는데요.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재민이를 가족들이 24시간 곁에서 돌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의사 표현이 안 되는 대신에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싫으면 도망가고 소리 지르는 거 의사 표현을 하고 더 솔직하죠 애기들이. 올해 15살이 됐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인 재민이. 지금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는데요. 이런 재민이를 엄마 아빠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재민이가 신변체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기저귀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용 기저귀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값도 부모님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사실상. 애기들 기저귀는 싼데 성인용은 저도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재민이의 인지 수준은 1살 아이에 불과합니다. 생리 현상은 물론이고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옆에서 모든 걸 챙겨줘야 한다는데요. 주세요 해볼까? 주세요. 그렇지. 혼자 먹으려면은 재민이가 한 번에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주는 게 맞아가지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재민이한테. 더 큰 문제는 재민이의 건강 상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경련과 발작 증상은 물론 오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천천히 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재민이가 지금처럼만 계속 행복하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다 보면 재민이도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재민이가.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몸도 아플 거고 아니면 뇌전증 같은 갑작스러운 뇌전증 같은 게 와서 재민이가 간질이 오래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재민이가 아프지 않고 제일 행복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공공근로 작업을 마친 엄마가 찾은 곳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이곳에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공예 체험. 호서 집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안하고 그래서 호서 집자서 하고 있거든요. 저걸 붙이면서 이제 집중력도 생기지만 본인이 편안한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수에 열중하는 엄마의 새로운 모습. 평소 스트레스에 취약한 미진 씨도 이곳에만 오면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진다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고 합니다. 괜찮네. 아무래도 좀 일반인하고 좀 틀린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어떤 뭐 정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간을 내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금 앙탈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식하는 것도 좀 잘 못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센터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실생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위한 특별한 요리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미진 씨가 도전할 요리는 달걀말이. 피식이 저어서 풀어주세요. 소금간 살짝 하시고요. 애기들 야채 잘 안 먹으니까 골고루 야채 먹을 수 있도록 야채도 같이 넣어서 해볼까요? 제법 능숙한 칼질. 오, 잘하신다. 선생님의 칭찬에 신이 난 엄마. 이왕이면 모양. 의욕이 활활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첫 도전인 만큼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이제 접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불 말레기 이걸 한 번 더 접어요. 오 떨립니다. 어렵네. 전체 입- 아이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엄마. 네, 계란 후라이만 해 먹었죠.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애기들도 이제 계란말이도 해줘야죠. 맛있게. 엄마의 요리 수업이 한창인 시각. 아빠는 목포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안필 씨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진료와 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다리가 되게 아프다.
그래 뭐 한 달 동안 약 드시면서 되게 뭐 최근 들어 심한 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빠. 뒷골이 좀 아프세요. 이제 최근에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건 그걸 여쭤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오랫동안 뇌전증 약을 복용해온 남필 씨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요. 오래 쓰신 거니까. 예, 됐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이나 다다음번 올 때는 아마 기억력 검사를 좀 하셔야 이제 될 거예요. 환자분께서는 2004년도에 뇌전증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지금 거의 저희 병원에서 17년 이상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소위 말하는 경기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번씩도 있었고 약을 오래 먹으면서 이제 인지 기능까지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 지금 간이 인지 기능 검사 30점 만점에 지금 12점에서 14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은 계속 꾸준히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경과 관찰이 좀 필요하십니다. 네. 아픈 첫째와 어린 재우와 지영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기만 한 남필 씨.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히 버텨주길 아빠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교 후 엄마와 함께 곧장 집에 돌아온 재우와 지영이. 얼른 들어가 얼른. 엄마는 역대급 폭염이라는 올여름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영아, 못 뺐어 어린이. 더워라. 내가 가방 벗어야지 얼른. 더. 자, 받자. 꼭. 유치원 안내문에 절로 나오는 한숨. 입장료가 12,000원이요? 지영아, 너 물론 수건도 갖고 가야 되고 뭐 수영복도 갖고 가야 되고 뭐 수영복도 없는데. 수영복을 사야지 애기 거를 어떡해. 점심은 김밥으로 떼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점심 먹고 하나뿐인 딸 지영이를 생각하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에 캠프 참가비에 수영복까지 장만하기가 엄마 아빠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간 적 없는 둘째 재우. 그래도 지금껏 투정 한 번 한 적 없다는데요. 기특하게 공부도 곧잘 하고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대견한 아들입니다. 공부하는데 집 너무 덥지 않아? 덥긴 더운데 그 밤에는 엄청 시원해서 원래 밤에 공부해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 어린 아이들은 오죽 힘들까 생각하면 안쓰럽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라 시원한 음료수 하나로 아이들을 달래봅니다. 최근 엄마 아빠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언어 발달이 늦는 지영이 때문입니다. 첫째에 이어서 막내까지 장애를 갖게 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날 오후 재훈의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방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어머니 집에 사연 듣고 지금 저희가 좀 치워드리러 왔거든요. 네, 잠깐 들어가 치워줘도 되죠? 네. 집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청소에 돌입한 봉사원들. 아무렇게나 방치된 살림살이와 뒤섞인 쓰레기에 봉사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특히 주방 위생이 매우 심각한 상태.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어지간 음식은 애기한테는 좀 깨끗한 걸 잘 해야죠. 이런 관리가 잘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살기에는 너무 환경이 부적절한 것 같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워낙 우리들은 손길이 많이 필요하네요. 낡고 오래된 세간살이에 변변한 가구조차 없다 보니 늘 어질러진 집안. 게다가 방 안은 곰팡이가 가득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오염된 벽지와 장판은 물론 싱크대 교체도 시급한 상태입니다. 곰팡이도 너무 많고 정말 아이한테
엄마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 더 돌릴 거 있으면 가져와라. 네, 안 빤 것은 제가 빤게요. 너무 줬어 아주. 진짜 용서해 주니까. 자주 와서 좀 일단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밖에 할 게 없네. 치워도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대청소도 어느새 끝나가고 봉사원들의 손길로 대변신한 집안. 이렇게 청소와 정리만으로 집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도 봐봐. 저그 가방에는 다 지영이 옷이야. 바구니. 이 바구니. 여기는 지영이 옷만 입히면 돼. 여기는 자네 것 입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도 잊지 않고 전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열악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치워서 최선을 다해 치워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미진 씨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여름도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 더위와 싸워야 하는 재훈의 가족들. 엄마 아빠가 장애를 딛고 아이들과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사랑과 정성을 보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재훈의 가족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